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300명대 후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염고리가 전국 곳곳에 다양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정부의 방역 대응에도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교수님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6명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공식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지금 나흘째 300명대거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확산세가 좀 퍼져나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8월 말부터 이제 조금 휴가철 지나면서 우리가 조용하게 전파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단계 완화가 되면서 거리두기가 젊은 층에서 이제 학교도 대면 수업을 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가족 모임을 많이 가지면서 식사를 통해서 아마 감염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이 수도권을 지나서 이제 비수도권까지 침투를 해서 지금 일상 속에서 깊숙이 감염이 있다 보니까 감염고리를 찾을 수가 없고 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조금 역학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8월부터 조용한 전파가 계속적으로 좀 이뤄졌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전부터 거예요? 있었겠지만 그것이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오는 과정에서 해외 입국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우리가 수십 명씩 나온 거는 증상이 있는 분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증상 감염자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네, 그분들이 원래는 거리두기를 할 때는 이런 모임을 안 갔다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서로 모이면서 감염이 확산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현재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제만 해도 수도권에서 262명이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까 좀 2단계로 격상하는 게 임박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주에 전체 200명, 지금은 거의 사실은 400명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그럼 그렇죠. 1주 만에 2배 더블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더 가파라질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도권뿐 아니라 이번 주는 비수도권, 지방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명수가 느는 거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면 이번 주라도 저는 2단계를 격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방역 당국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400명 이상, 다음 달 초에는 이제 6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1.5를 넘었다는 거는 지금 예상보다 확산세가 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N차 감염이 나오니까 그 감염 지수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젊은 층에서 많이 오는 것 같지만 과거에를 보면 항상 우리가 요양병원에 중증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또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세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지금 검사라든지 방역이 조금 소홀해 있어서 저는 조만간 이런 취약계층에서 중증 환자가 갑자기 많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그쪽에도 빨리 검사라든지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 이 수치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많이 높아진 수치인가요? 그렇죠. 원래 1 이하로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더니 지금 1.5, 2단계가 더 올라간다면 정말 2 이상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좀 이게 이제 어떤 건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확진자 한 명이 1.5라는 거는 1.5명에게 이제 전파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1.5가 또 1.5를 하게 되면 그게 기하급수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저희가 수도권 상황도 수도권 상황이지만 지역의 사례를 좀 보면 경남 하동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좀 올라갔습니다. 전국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인데요. 이 격상 시점이 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네, 그 하동 같은 게 벌써 29명이 감염이 됐는데 사실 작은 지방의 도시치고는 갑자기 너무 많이 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감염고리라는 게 항상 우리가 사람과의 접촉을 막아야지만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주점이라든지 콜라텍 같은 유흥시설이 집합 금지가 되고 노래방이라든지 체육시설이 9시 이후에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층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감염이 좀 차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전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이 치러졌는데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이제 69
9명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시험을 통해서도 글쎄요, 좀 N차 감염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발견할 때 이미 30명이 넘게 발견이 됐던 거죠. 말씀드린 조용한 전파가 되고 있다가 누군가가 확진이 돼서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만큼 많이 나온 거고 또 이제 기다리는 과정에서 또 이제 계속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원이 서울에 있지만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전국으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가장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분도 모르게 본인이 이제 감염을 주변에 시켰을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역학조사로 밀접 접촉자를 찾아서 이 감염을 차단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번에 6만 명 정도가 임용고시를 보셨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다 할 거라고 지금 아마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격리 기간 중에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는 이 PCR 검사를 받아서 추가 확진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사실 대학 또 대학가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신촌 대학가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사실 뭐 대학가 하면은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빨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1단계 완화가 되면서 봄, 여름에는 사실 비대면 수업이 많았어요. 근데 대면 수업을 이제 많이 하고 뭐 실습도 하다 보니까 사람과 만나게 되고 또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근데 가장 큰 감염 요인은 모임인 것 같아요. 동아리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아무래도 식사도 같이 하고 술자리도 같이 하고 그 과정에서 감염이 된 것이 각 학교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특히 젊은 층이기 때문에 아마 무증상 감염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검사가 아니라 만일에 전체 학교를 검사를 해본다면 저는 상당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뭐 정부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2주간의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는데 이 시기에 좀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장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번 임용고시도 거의 60명 이상, 70명 가까이가 못 보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수능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정말 우리가 12년 이상을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물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2주간 정말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은 가능하면 모든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하고 외부 출입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모르게 감염돼서 자녀한테 감염시킬 수도 있으니까 사람과의 모임 철저히 조금 자제를 하고 요 2주 정도만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최대한 접촉을 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수능이 앞둔 만큼 조금 더 방역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이번에는 제약회사 화이자 백신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FDA의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빠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국내에서는 사실 언제쯤 가능할지 그게 가장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파이자나 모더나나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전후로 아마 승인이 날 것 같고 긴급 승인을 받으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는 12월 말에는 지금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자도 큰 회사지만 올해는 딱 2,500만 명 분의 5,000회 병밖에는 생산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선구매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맞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 초가 되면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연말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뭐 다른 그 회사들의 그러니까 이 mRNA 백신이 기초인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은 아니지만 다른 백신들이 지금 봄이 되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실은 가을에 지금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년 가을인 그렇죠. 거죠? 예, 저는 이번에 이제 뭐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된다는 그런 언급이 있는데 사실은 임상 3상을 끝내고 긴급 승인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일정 부분 안정성이 검증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6만 명, 4만 명의 전 세계 어떤 인종별을 다 참여해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겨울에 미국만 해도 뭐 2,500만 명이 2,000만 명 정도가 맞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내년 봄에는 우리 정부도 백신을 좀 빨리 구매해서 국민들이 백신을 맞으면 봄이 지나면서는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예방률이 90%가 이제 넘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독감 백신이 보통 40에서 60%거든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백신으로 알려진
홍역이 93, 97%거든요. 그런데 95%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고 네네. 그래서 모두들 조금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중국의 한 제약회사가 코로나 백신을 100만 명 가까운 사람에게 접종을 했다라고 이제 중국 매체가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부작용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임상 검사에서 어떤 안전성, 뭐 유효성 이런 게 좀 입증되지 않은 거죠. 네, 중국에서는 한 4개 정도 회사에서 지금 백신을 개발 중이고 네. 그리고 거의 100만 명 이상을 뭐 의료진이나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미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1상과 2상은 란셋이라는 국제학술지의 한 개의 회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한 600명 정도 많진 않지만 해서 별 부작용 없고 효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백신이 그러니까 효과에 대해서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지만 예, 예. 3상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진 상태에서 3상을 국민들에게 접종을 한 거죠. 특히 예, 이제 그러니까요. 예, 100만 명의 국민에게. 그렇습니다. 예. 해외 유학 갈 학생들, 의료진,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접종을 했는데 굉장히 안전하다. 그 예로 본인들이 뭐 5,600명의 유학생들을 접종을 해서 해외를 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군에서는 18명 중 10명이 감염이 됐는데 백신 접종군에서는 1명도 감염이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보고는 했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정말로 발표가 된 건 없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된 뒤에 그거는 좀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